그러니까 중개사법 시간표가 너무 많다. 좀 쉬어줬으면 좋겠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6월까지는 쉬는 날이 없이 그냥 할 거예요. 7, 8월 달에 좀 제가 8주 9주 이렇게 막 넣어놨잖아요. 넣어놔라 했어요. 뭘 정리해도 하는 게 낫지. 집에 계시면 공부 안 하시잖아요. 6월까지는 매 할 거예요. 매 한단 말 알죠? 하고 7, 8월 되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주는 뺄 수 있어요. 한 주 빼면도 공부 안 하실 것 같아. 그렇게 불안하니까 저는 놀고 불안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토요일 수업이었는데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업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수업은 안 될 것 같아. 제가 한 두 분이 오실 분 있는데 기출 문제 있잖아요. 그걸 답안지 없이 내쯤에 다 맞출 것 같아요. 지문을 1, 2, 3, 4, 5번 지문만 섞어버려도 틀려요. 그건 아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 보실 때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안미니스가 답만 툭툭툭 찍어 넘어간다니까. 그거 공부 아니에요. 지문 한 개 한 개를 쪼개야 돼. 그 공부를 좀 매하시려면 매한다 하시죠? 야무지게 하시려면 해설지를 보시면 안 돼. 모의고사 보시듯이 보셔야 돼. 문제 읽으셨잖아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체크하시고 무슨 문제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나중에 내면 10조에 따른 결격사유 열거한 것이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말 나와.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라. 결격사유 박스 쳐놓고 열거한 것이다.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 무슨 말이요? 결격사유인데 등록 취소가 없는 것 오늘 배우셨잖아요. 미성년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증 있죠? 그런 거 지문 한 개 보시잖아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체크하셔야 돼요. 지문을 쪼개서 하셔야 돼. 이렇게 분석하시면 27회, 26회, 25회 3개 풀죠? 3개 풀면 600문제 아니야? 한 개당 200문제니까 전 과목이 이렇게 해서 6월 말까지 27, 26, 25 요 3개만 쪼개서 분석해놔도 합격이에요. 6월달 공부가. 그럼 모의고사 보셨다. 쪼개서 했죠? 무조건 60이 나와야지. 60 안 나왔다. 기출문제 대충 다만 찍은 거지. 공부 아니야. 기출문제 문제집은 해설이나 정답이 밑에 붙어있는 게 우리한테 함정이에요. 아는 것처럼 넘어간다니까요. 이제 완벽하게 풀었다. 아는 문제 같으면 아는 문제니까 해설지는 복습점에서 읽어 나가셔도 돼. 모르는 문제는 해설지 보시면 안 돼. 아는 것처럼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수업이 좀 많다 생각해도 저도 이 만약에 중개사법을 4시간 해가지고 구조한다 그러면 수도권에 가면 미친놈이랍니다. 원장이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학원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제가 미쳤다 생각 들어도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동영상 보시는 분 이런 수업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떨어집니다. 그거는 수업이 너무 많다고. 동영상 보니 32강 33강 넘어갈 거 아니야. 많다고. 많은 거 제가 안다고 그냥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진도를 타이트하게 좀 가다가 마지막에 한 2시간 3시간 남으면 전체 정리도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8월까지는 제가 6월까지는 어쨌든 무조건 수업하고 8월까지 분위기 봐가지고 점수가 좀 오르면 한 주 쉬고 점수가 안 오른다 계속 해야지.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자, 교육은 한 문제 나옵니다. 교육 종류는 실무 교육이 있다. 실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는 교육이 뭐예요?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을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존이 받는 교육이 직무 교육. 최근에 추가된 교육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뭐 시험은 당연히 실무 교육이 잘 나옵니다. 자, 교육 대상자를 먼저 보시면 실무 교육은 미리 바꿔야 한다. 사전 교육을 해서 옛날에 직무 교육도 미리 바꿔라. 이것도 사전 교육입니다. 그러면 실무 교육은 대상자가 누구? 제발 개공이라 부르지 마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바꾸는 교육이 실무 교육이요. 직무 교육은 누가 되고자 하는 사람? 중개 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바꿔야 한다. 이렇게.
등록 신청은 두 사람만 할 수 있다. 누구요? 누구요? 누구?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중소속이 걸리죠. 여기서 함정은 법인입니다. 법인이 등록을 받고자 할 때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 제외 포함하여 사원 임원 전원이 받는 것이 실무교육. 법인은 분사무소 들을 수 있다. 분사무소에 누가 있어요?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받아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자이다. 연수교육은 이건 보수교육, 재교육이니까 어떤 교육을 받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연수교육 받았죠? 2년마다 어떤 교육? 아, 이렇게 하는구나. 2년 하고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받고 다시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하고 실무교육 한 받았으면 끝. 2년마다 어떤 교육? 연수교육. 2년마다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실무교육 받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그러니까 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자이지 어떤 교육 대상자는 아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대상자는 아니다. 일요일날 모의고사 문제. 지문 그렇죠. 그럼 쉬운 거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걸 이야기해야지. 부동산 거래 사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나중에 문자 드릴게. 억수로 오는 거. 예방을 위한 교육은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돈 달라고 소공, 보조원, 법인이면 사원, 임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다. 대상자 됐어요. 실시권자는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교육하니까 실시권자 똑같아요. 누가?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보조원 대상인 교육은 시도지사들하고 또는 등록관청까지. 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도 모두입니다. 국장부터 시도지사 등록관청까지. 국장이 교육 실시권자 들어가는 상위밖에 없네. 뭐? 예방교육. 등록관청이 교육 실시권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네. 직무교육하고 예방교육. 사전에 미리 받고 와라. 등록 신청일 전 얼마? 1년 이내에. 예? 분사무소는 등록 신청합니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소공은 등록합니까?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예? 직무교육도 고용 신고하겠지 않은 고용 신고일 전 얼마? 1년 이내에 받고 와라 이렇게. 교육의 내용은 실무교육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공 대상이니까 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있다. 재미없어요. 실무교육보다 공부 또 한다 이게. 공부 지겨워 죽는데. 그래도 받아야지. 다 졸다가 졸아도 되죠 그거는. 뭐 학교 불학교 없으니까. 졸다가 언제 눈을 뜨는가. 오늘은 풍수지리 하겠습니다. 풍수지리. 재미있어요. 풍수지리 선생님이 조금 더 의욕이 있으면 철봉 때 이 철봉 있잖아요. 수맥 잡는다고 막 땡기고 막 온 천지로. 집에 가면 실무교육 받은 사람 교육 시도마다 조금 교육 내용이 좀 달라요. 수맥 잡는 데 가면 집에 가면 다 거기 있다. 철봉이 있다. 철봉. 그 다음에 중개 경영 실무하고 직업 윤리 등을 내용을 합니다. 시간은 28에서 32. 여기는 중개 보조는 중개무 수행할 수 없죠. 여기 교육 내용이 법률 지식 없다고. 경영하는 사람 아니죠?
여기는 직업 윤리 등을 내거나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예? 면제 조항도 있어요. 실무교육 받았죠? 받고 중개업하다가 개업공영에서 폐업 신고할 수 있다. 폐업 신고 후 얼마?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든지 자기 가게 적고 남의 가게 소공 들어갈 수 있다. 어쨌든 폐업 신고 후 얼마? 1년 이내면 교육 면제. 소공이 실무교육 받았죠? 남의 가게 일하고 있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했다. 나왔죠? 종료 신고 얼마? 1년 이내에 자기 명의로 등록할 수 있지? 다른 가게 들어갈 수 있네. 어쨌든 폐업 신고 후 얼마? 1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이면 교육 면제. 그러면 실무 교육 받고 중개업 하고 있다 지금. 2년마다 어떤 교육? 연수 교육. 연수 교육은 실무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연수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2년 전에 받았던 배웠던 법이 바뀔 수 있다. 이건 법제도 변경상이 중요해요. 법률 지식은 실무 교육, 법제도 변경은 연수 교육. 실무 윤리고 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 요즘에 이 시간도 바꿔서 털기 나와요. 유의하시고. 그러면 교육 통지를 해줘야 한다. 교육 통지를 해줘야 알고 나온다고. 통지는 연애할 때만 통지한다.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만.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몇 년마다? 2년마다 받죠.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까지 교육받으러 오십시오. 통지하죠. 통지받으면 예비군 훈련 가야 한다. 국방예비가 더 중요하네.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때는 안 받아도 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받고 교육받아야 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과태료 받아요. 얼마? 500만 원. 누가 500만 원 줘요?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뭐 교부하는. 그냥 시도지사요. 자격할 때만 교부. 여기는 예방교육은 물을 게 있어요. 예방교육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죠.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방교육은 국장시도에서 등록관청이 개공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해야 한다. 여기는 이것부터 시험나. 임의교육이지 의무교육 아니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시하고자 한다면 교육 대상자에 통지해야 되겠네. 예방교육일 며칠 전까지. 예열제의 예방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해요. 됐어요? 그러면 일하고 있는 사람 불러내서 교육시킬 거 아니야. 강의실도 필요하겠네. 강사도 구해와야 되겠네. 비용이 필요하죠. 교육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예방을 위한 교육할 때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어떤 교육만? 연수 교육만. 여기는 지가 알아서 받고 와야지. 여기는 과태료가 있을 수가 없죠. 여기 통지해 줍니까? 지가 알아서 받고 와야 등록이 되죠. 여기는 통지, 과태료 같은 것이 없다고. 특이한 것이 과태료 처분은 어떤 교육만? 연수 교육만. 교육비 지원은 예방 교육만.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통이죠 지금. 시도지사 들어가 있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연수 직무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교육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전국 규모죠. 시도지사이다. 1. 시도지사 2. 국장. 전국 규모 나오면 국장은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직무 연수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 위해서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최근 시험에 국장이 정하는 교육 지침에 포함될 내용이 뭐인가? 교육 목적 대상자 시간, 강사 자격도 있다, 수강료도 있다. 그런 걸 나중에 읽어 두셔야 돼. 이게 교육이요. 지금 굵은 글씨 있죠? 그걸 짚어서 탁탁탁 짚어서 읽으셔야 돼. 쭉 읽으시면 안 돼. 제가 읽어 드릴 필요는 없죠? 뒤에 정리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박스 맨 밑에 보시니까 지침 수립 있나요? 지침에 포함될 것. 지침은 누가 수립한다? 국장. 지침에 포함될 내용. 교육, 목적, 대상, 과목, 시간, 밑줄, 강사 자격, 수강료. 최근 시험에 교육 지침에는 강사 자격은 포함되나 수강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대. 뒤에 출결 확인도 지침에 포함된다. 그죠?
됐죠? 저는 됐는데. 자, 그 다음에 4절 개설 등록 있죠? 등록 환자 이름 뭐? 개공이죠. 등록한 자가 개공이에요. 등록은 다시 신청을 등록할 수 있는 자 몇 사람? 두 사람. 누구? 또 개자 나온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자격시험에 국적 제한이 있다. 연령 제한이 있다. 일요일 시험 문제. 너무 쉬운 것만 이야기한다. 외국인도 쉬운 거 다 맞추는 거 한번 보자. 외국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국적 제한 없이 자격 취득할 수 있으니까 등록 신청인 공인중개사 범위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다. 소공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네, 또 상상하신다. 또 소공 과학에서 나오면 안 되나 이렇게. 소공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공은 지문이 두 개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드는 경우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함정 아니요. 소속 나오고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사무소 두든지 말든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한 후에는 가능하다. 등록은 공인중개사, 법인인 사람이 요건이다. 사람은 쪼개진다. 절대 이중 등록은 금지. 한 사람이 동일 시간대 두 개 이상 사무소에 존재할 수 있다. 이중 소속은 절대 금지. 등록증은 양도 대여가 된다. 일신 전속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양도 대여가 안 된다. 등록의 사명제함이 이거요. 암기사항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는 걸리면 반드시 취소요. 절대 등록 취소받고 형벌은 1-1. 앞에서 비오신 게 아이 놀래라. 앞에서 비오신 게. 무등록이어도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업이다. 세 가지가 치면 등록, 무등록, 주대행사 부수적인가 따질 필요 없이 토지만 해도 업이다.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하면 당사자 간의 계약은 무등록 중개업소를 통해서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단속에는 걸린다. 위법하다. 형벌 받는다. 얼마? 3-3. 보호가 안 되죠. 계약은 유효하지만 의뢰인과 체결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 규정에 의한 무효.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한 등록, 무등록 가지고 매매 기한 임대차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따지는 것이 아니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에요. 뭐가? 등록이. 예?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어떤 법에서 따질 문제고 민법에서 103조 따져서 유효 무효를 따지지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무등록을 가지고 계약이 유효 무효를 따지는 유효 요건이 아니고 등록한 자가 세 가지 갖추면 업이죠. 계약 유효하죠. 처벌됩니까? 적법하다. 처벌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한 등록은 무등록 중개업이면 위법 처벌할 뿐이고 계약은 유효. 등록한 자이면 적법하니까 보호해주겠다. 적법 위법을 따지는 적법 요건이지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따지는 유효 요건은 아니므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인을 통하여 체결된 당사자의 계약은 유효. 뭐는 무효. 보수 지급 약정은 야 보수 받도록 해주면 돼요. 이건 무효. 그죠? 등록은 기속행위다. 기속행위다. 재량행위가 아니다. 그 말은 등록 요건을 다 갖췄다고. 등록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요건에 적합 나오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록 성격에서 이중 등록 절대 금지, 이중 소속 절대 금지, 양도 대여 절대 금지. 세 가지는 똑같아 제재가. 반드시 등록 취소. 형벌 얼마? 1-1. 그래서 밑에 등록의 성질에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되어 있죠. 기속행위이므로 등록 요건에 뭐 적합 나오면 반드시 뭐 등록을 해야 한다. 일신전속이다 말은 등록은 등록받은 본인에게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된다.
상속만 돼도 좋겠죠. 가업이다. 가업. 너희 5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간판에 원조 공인중개사 사무소 3대 이렇게. 양도되어 양수대받아 사용하면 안 되고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도 업이다. 단속이 걸린다. 위법이다.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뭐는 무효다. 중개보수 직업약정은 무효.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것도 기본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시는 법은 두 개다.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민법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죠. 여기는 등록관청이나 쓰고 여기는 신고제도는 신고관청이나 쓰죠. 시군구청장인 것은 똑같아.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 나누거나 특광도 나누거나 할 때 기준은 다 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기준이에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고 여기는 중개업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했다면 신고하라 그 말 아니야.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기준이에요. 잘 틀려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위반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는 누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업무정지 처분 누가? 중개사무소. 과태료 처분 중개사무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한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은 누가? 부동산. 여기도 소재지요. 여기 소재지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아시겠죠?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다.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죠. 광역시장이 등록증 교부한다.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무소 소재지거나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에 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시장이 경주시, 또 밀양시, 양산시, 전주에 구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있습니까? 포항. 옛날 시험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 될 수 없는 자 전주시장, 포항시장 이렇게 나왔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런 문제 나와도 우리는 뭐 그때는 뭐 항의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이 생각했죠. 요즘에 그런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시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잖아요. 울산에는 시가 있죠. 구가 있죠. 그거는 광역시, 특별시에는 구가 있으니까 구가 없으면 무조건 시장이. 특별자치도가 있다. 제주도에 구가 없어. 시장 있나요 없나요? 제주시장. 그러면 구가 있으면 그 구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단체인 구, 자치구이든지 인구 50만을 뭐라 그런다? 대도시의 행정적 편을 위해서 행정구를 두죠. 자치구이든지 대도시에 있는 비자치구이든지 뭐만 있으면 구만 있으면 무조건 등록관청이 구청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있을 수가 없죠. 특별시 광역시에는 뭐가 있으니까? 구가 있으니까. 도 안에는 시, 군이 있으니까 광역단체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쉽게 틀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뭐 제가 지문에 기출문제인데 광역시장이 등록증 교부 나오면 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는 뭐 주는 사람이에요? 자격증 주는 사람이에요.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앞에 중개사무소 밑줄 하시고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없다. 3번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뺀다. 소공은 제외입니다. 제외. 외국인, 외국법인도 가능하죠. 휴업기간 중 휴업기간 중이면 법위반이다. 업무정지기간 중 법위반입니까?
맞죠? 요건 결격입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이건 결격입니까? 이전. 휴업 기간 중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휴업 기간 중에 재개할 수 있다. 휴업 기간 중에 폐업 신고할 수 있다. 휴업 기간 중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지가 하고 싶은 만큼 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회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할 수 없어요. 공동 사용 목적이 없으면 이전할 수 있어요. 재개할 수 있어요? 없죠. 폐업할 수는 있다고. 폐업해도 여전히 업무 정지 기간 중이죠.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잘 나오는 게 업무 정지 처분받고 기간 중 나오면 그 드물이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폐업은 할 수 있다? 있다. 휴업 기간 중 이전할 수 있다. 폐업할 수 있다.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휴업 기간 중이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이어도 기업 공인회사 이다. 이중 등록할 수 있다. 이중 소송은 절대 금지요. 일요일날 문제. 그 다음에 밑에 농담으로 해도 뭐 기억 못합니다. 아 내일 수업 없어요? 아 내일 공법 하루 종일 하실 거 아니야? 지금 뭐 문제 다 불러줘도 기억 못한다. 내일 공법 때문에. 문제를 여기 붙여놔도. 자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자 1번 업무 정지 뒤에 기간 중 밑줄. 기간 중에 뭐는 가능하다? 폐업은 가능해도 끝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소공은 이중 소송에 걸린다. 안 된다 그랬죠? 시험에 두 분 이상 나온 게 변호사. 훌륭한 사람이죠. 변호사. 변호사 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법률 사무를 취구한다. 변호사 법에 정하고 있는 법률 사무에는 중개 행위가 포함된다. 변호사가 취급하는 소송 사무처럼 법률 사무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고 싶다. 증을 따야 한다. 시험 보고 증 따고 등록 기준 갖춰라. 등록해야 합니다. 시험 두 번 나왔대. 자격 취득하지 않고 개설 등록할 수는 없다. 그럼 거꾸로 자격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절차가 나와 있죠. 뭐 보정지체 나와 있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 그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등록 기준은 물을 게 있어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등록되겠죠. 등록 기준을 갖춰야만 등록이 된다고. 그런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런 뭐 특수법인 대표선수 농협은 등록 기준 갖춰야 한다. 시험 나와요. 그러니까 특수법인 농협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농협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적용이 없다고. 두 번째 방금 전에 배우셨던 것.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절대 취소, 임의 취소. 이미 등록 취소 받죠? 미달로 인하여 등록 취소 받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뭐라고요? 3년간 하면 안 돼요. 미달되는 기준만 갖추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미달 취소 3년 X. 아시겠죠? 그 위에다 적으시라고. 등록 기준 옆에 특수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 시험 나오고 그 위에다가 등록 기준 미달 더하기 이미 등록 취소. 절대 취소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미 등록 취소 땡땡 3년 X. 등록 기준 미달 더하기 이미 등록 취소 받게 되어도 3년이 있다 없다? 3년 X입니다. 신청인은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개인이고 한 사람은 회사 법인 아니야. 등록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다고.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기준하고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데 공통 기준은 두 가지다.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법인이면 대표자 포함 제외. 포함 전원 배우셨죠? 분사무소면 누가? 책임자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둘 겁니다 하면 안 되고 확보한 다음에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개사무소는 일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한다. 틀렸다 그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는데 현재 등록 기준은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이어도 등록할 수 있다. 준공검사, 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이미 입주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지구에 다수 건축물 다 올라왔죠? 사용승인 다 떨어졌다고. 사용하십시오 그 말 아니야? 입주했다고. 재건축 사업지구 내 수많은 건축물에 대한 대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래도 준공검사, 인가,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물이면 나도 여기 들어가서 중개해야 되겠네. 예외로 등록할 수 있다.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단 말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은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 대상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건축물 대장은 대장이어도 임시로 설치한 것 가설 건축물 등록할 수 있다. 대장은 대장이어도 가설 건축물에 있는 임시로 설치한 것은 수도전기가스 없어요. 여기는 등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법인의 공통기준은 이 두 가지요. 법인은 요거 두 가지 외에 추가 세 가지 더 갖춰야 된다고. 법인이면 누굴 도와라? 사원 임원이 있어야 되죠. 회사 사원 전체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자, 임원 중에 대표자 있겠죠. 사원 임원 할 때는 누구도 포함? 여기서 대표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원 임원 중에서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그래서 실무 교육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전원이 받는다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1급 할 때는 대표자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고, 대표자 포함 제외, 대표자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몇 번이면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1급. 공인중개사 1급 할 때는 제외 3분의 1.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포함 전원. 재건기출부에서 대표자 제외 7명의 사원 또는 임원이 있다. 7명. 몇 분이면? 3분의 1. 몇 명? 2.3333 넣을 거 아니야. 팔다리 쪼갤 수가 없네. 3명. 7명 중에서 3명만 공인중개사이면 되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있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때 사원은 유한 책임 사원이겠나요? 무한 책임 사원. 무한입니다. 무한 책임 사원이다는 말은 합자 한 명 회사에서 등록 기준의 사원은 합자 한 명 회사에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을 둬라 이렇게. 회사 빚이 있다. 회사 돈 가지고 변제가 안 되면 사원이 지재산 틀어서 끝까지 한도가 있다 없다? 한도 없이 끝까지 책임지라 무한 책임 사원. 모의고사에 간혹 유한하면 안 돼요. 책임에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 책임 사원.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일 것이다. 최근에 시험 나왔던 게 협동조합이 시험 나오죠.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회사 종류가 5가지 있어요. 상법상 주식회사 이어야 한다.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이어야 한다. 상법에서 경우에는 5개 회사 중에 한 개 만들면 되지. 반드시 주식회사 1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는 최근에 추가된 것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1건. 농업협동조합은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인 특별법이 있다고.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면 되고 자본금액 얼마? 5천만 원 이상. 그런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어도 지금 법인이 되어서 등록을 하고 싶단 말은 돈을 벌겠다고? 중개업을 해서 먹고 살겠다 그 말 아니야. 영리 목적인 협동조합은 되지. 비영리 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 제외? 제외. 여기 시험 나왔다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것. 그래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앞에서 했듯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다. 법인은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 들 수 있다. 분사무소 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법인만.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죠. 중개사무소를 한 개밖에 못 두지. 분사무소 개념 없죠. 그 다음에 배우시겠지만 분사무소는 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분사무소 지점 둘 때 어디 빼고? 남구 빼고 그 말은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안에는 못 두죠. 빼고 나머지 시군구별 한 개씩 둘 수 있죠. 가게는 여러 개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일까? 법인은 자체가 두 문제예요. 분사무소 한 문제하고 14조 업무인가 아닌가 물어서 두 문제. 이렇게 두 문제 나와요. 14조는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14조가 하니까 중개업하고 몇 가지가 더 있는가? 6가지 이름이 뭐? 겸업이 있대. 겸업. 이게 법인의 업무요. 관리 대행, 분양 대행, 상담인, 컨설팅은 이름이 뭐라고요? 겸업이요. 겸업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 지문. 중개업이 아닌 겸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보수 적용되지 않는다 말은 공인중개사법을 떠났네.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 6가지 인간인가 나중에 배우셔도. 법인의 등록 기준은 매년 시험 나와요. 매년.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그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고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 14조 업무만 돼 있죠.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시험에 매년 나오니까 체크를 해두시고. 됐어요? 밑에 박스 밑에 기출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조합은 등록 기준을 갖춰라. X 돼 있죠. 변호사가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O 돼 있죠. 거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